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 중에 어머니 신사임단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은 그림첩을 펼쳤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안견이 그린 그림첩입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정말 잘 그렸어. 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인선은 그림에 정신이 팔려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뒷동산에 들국화가 많이 피었대. 함께 안 갈래?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난 안 갈래. 난 안 갈 테야, 언니. 그림 연습이나 할래. 인선이가 대꾸했습니다. 인선은 종이와 먹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본떠 그려보아야지. 인선은 그림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과 산골짜기와 나무를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인선은 정신없이 그림 그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누구한테 배워본 일도 없이 익힌 그린 솜씨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울 만큼 잘 그렸습니다. 한낮이 지났습니다.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국화를 한 묶음 들고 있었습니다. 원 세상에,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니?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선은 빙그레 웃으며 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그림 그리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언니는 인선이가 그린 그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언니는 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웬 호들갑이냐? 바느질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선이가 그린 그림 좀 가보세요. 화첩의 그림이랑 아주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언니는 어머니의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어머니는 큰딸의 손에 이끌려 인선의 방으로 갔습니다. 인선은 그것도 모르고 그림을 마무리 짓는 분놀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어느 그림이 진짜인지 잘 모를 지경이네. 그제야 인선은 붓을 놓으며 어머니와 언니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다니 내 그림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어머니는 인선을 끌어안으며 다시 감탄하였습니다. 언니는 들고 있던 들국화 묶음을 동생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인선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글씨도 뛰어나게 잘 썼습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될 텐데 우리 인선이 재주가 참으로 아깝구나. 어린 인선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외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선의 글 재주는 서당에 다니는 남자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인선은 과거를 보아 벼슬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자도 될 수 없고 화가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선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본떠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려면 아름다운 산과 계곡과 강을 두루 살펴야 하지만 인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인선은 집 근처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렸습니다. 꽃과 나비와 벌과 메뚜기와 여치를 그렸습니다. 감과 포도도 그렸습니다. 모두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그림 소재들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릴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인선은 각 그린 그림을 뜰에 내놓았습니다.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그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던 인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사이 닭들이 그림을 쪼아서 너덜너덜 못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선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닭이 제가 그린 그림을 온통 쪼아서 못쓰게 만들었어요. 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런 일이 있나? 그림을 어디다 두었길래 그렇게 됐단 말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말리려고 마당에 내놓았어요. 아버지는 인선이가 울면서 들고 있는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얘야, 이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는 인선의 머리를 쓸면서 웃음 띤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선은 아버지의 말뜻을 몰라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보렴. 닭이 속은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속다니요. 닭이 무엇을 속아요? 인선은 설마 깊은 생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린 벌레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속은 거지. 너무 잘 그려 그렇게 된 거니까 울 것 없다. 아버지는 솔거가 황룡사에 그린 벽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늙은 소나무를 황룡사 큰 벽에 그렸는데 그게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다 부딪혀 떨어졌다는 게야. 내 그림 솜씨가 설마 솔거를 당할까만 아무튼 닭이 속았으니 장한 일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인선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인선은 글과 그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솜씨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도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제 솜씨로 아버지께 옷을 한 벌 지어드리고 싶어요. 15살이 된 인선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짓는다는 것은 두 분 모두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바느질 솜씨면 지을 수 있겠지만 힘들 텐데, 그러니 제가 지어볼래요. 허락하시는 거지요? 인선은 바느질 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고 싶어 졸랐습니다. 그래라, 이왕이면 나들이 옷을 지어보렴. 딸의 솜씨를 믿는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농 밑에 간직해 두었던 명주천을 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인선은 아버지가 나들이 때 입을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에 맞춰 본을 뜨고 옷감을 잘랐습니다. 어려운 곳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옷감을 맞춰서 꿰매는 바느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바느질이었습니다. 여러 날 걸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내 솜씨가 나보다 낫구나. 정말 잘 지었다. 옷을 찬찬히 살펴본 어머니는 인선을 칭찬하였습니다. 새 옷을 들고 두 사람은 사랑으로 갔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나들이 옷을 새로 지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쁜 표정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편하고 좋구려. 바느질 솜씨는 어떻구요? 허허허, 다른 때보다 꼼꼼하고 정성이 든 것 같구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선의 솜씨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더욱 흐뭇해 하셨습니다.
인선은 18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강릉지방에서는 인선의 신랑이 될 만한 총각이 없었습니다. 인선의 재주와 인물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선은 서울의 양반집 아들인 이원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릉에 인물이 없어서 한양 총각에게 제주덩이, 복덩이를 빼앗기게 됐구먼. 노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물 한번 훤하게 잘생겼지.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가 봐. 아주머니들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사임당은 강릉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임당이 셋째 아들을 가질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용이 품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율곡이입니다. 이율곡은 어머니의 재주를 그대로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사임당은 율곡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대로 율곡은 나라에서 가장 우뚝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임당은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시 없이 착한 아내였고 내 아들과 두 딸에게는 어진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을 큰 소리로 꾸짖거나 야단치는 법이 없이 언제나 행동으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어머니였습니다. 바쁜 집안일에 시달리면서도 사임당은 책을 읽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시도 쉴 짬이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사임당은 4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시와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져 그의 뛰어난 재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스였습니다.